안녕하세요. 나무랑 야생화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가을 꽃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가을에도 아름답게 꽃을 볼 수 있는 식물들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아름다운 가을 꽃들 마음껏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구절초입니다. 가을 꽃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많이 알려진 꽃이기도 한데요. 총 7가지의 구절초를 준비했거든요. 빨간색, 노란색, 핑크색, 흰색, 그리고 진핑크, 오렌지, 그리고 흰색인데 동그랗게 피는 것까지 이렇게 7가지를 준비했어요. 구절초의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 순수 가을 여인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구절초는 줄기마디가 단호에는 5마디, 그리고 9월 9일에는 9마디가 된다 라는 뜻에서 9월 9일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구절초라는 이름이 쓰였다고 해요. 이렇게 이쁜 구절초를 어떻게 번식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삽목을 통해서 번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기 나누기 종자 번식이 다 되는 식물이니까 편하게 번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절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뭄에는 굉장히 강해요. 노지 재배 시에는 거의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화분에 심었을 때는 물 관리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햇빛을 좋아하고 통풍을 좋아하는 곳에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이후 꽃이 피고 진 다음에는 따로 비료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비료를 주면 오히려 식물에게 안 좋기 때문에 그때는 비료 주지 마시고요. 꼭 봄에만 한번 비료를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절초를 풍성하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봄에 전정을 한번 해주면 훨씬 더 풍성하게 피니까 봄에 전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 정원에서 아름다운 구절초를 많이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식물은 무늬꽝의 비름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꽝의 비름인데 이렇게 무늬종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새담과의 식물이라서 건조에는 굉장히 강하고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 심으실 때 꼭 둔덕을 만들어서 심어주시면 좋아요. 건조에 강하다는 의미는 물을 많이 안 줘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둔덕을 쌓아주시고 과습에 걸리지 않게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늬꽝의 비름 같은 경우는 특히 밤에 더 예뻐요. 밤에 달빛이 비쳤을 때 이렇게 하얀 부분들이 반사가 돼서 형광빛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은은하게 비추면서 내 밤정원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무늬꽝의 비름입니다. 번식 방법으로는 삽목을 통해서 아주 번식이 잘 되고요. 9월부터 10월까지는 꽃도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늬꽝의 비름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용담입니다. 용담은 3가지 색상을 준비했거든요. 10cm 포트에 있는 것 3가지 색상, 흰색, 보라색, 핑크색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3가지 색상을 준비했고 15cm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색상을 준비했습니다. 15cm는 이렇게 보시면 흰색이고요. 흰색의 용담 꽉 차 있죠. 보라색의 용담 또한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품질 상태는 굉장히 좋은 용담들이고요. 이 용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래 서식지가 한국, 중국, 일본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에서 월동이 된다라는 건 우리 구독자님들도 월동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용담은 키우실 때 주의하실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용담은 과습을 싫어하니까 꼭 배수가 잘 되는 곳, 햇볕이 잘 드는 곳,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꽃말은 너무 아름다워요. 용담 꽃말은 그대가 힘들 때 나는 사랑한다. 정말 너무 아름답죠. 당신이 힘들 때 나는 사랑한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꽃말을 가지고 있고, 꽃 역시 흰색과 보라색, 핑크색이 피는데 정말 우아한 보라색이 피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 그늘에서도 자생하는 식물이니까 용담 키울 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용담은 삽목을 통해서 많이 번식을 해요. 용담 개체수를 늘리고 싶다 하시면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시면 됩니다. 개화 시기가 가을이죠. 가을꽃의 대명사인데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피는 꽃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용담을 심어서 가을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 보시길 바랍니다. 용담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겹수근 해바라기입니다. 겹수근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개화 시기가
8월부터 10월까지 피는 가을꽃이고요. 이 겹수근 해바라기의 꽃말은 밝은 미래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희망적인 미래를 상징하는 꽃으로 겹수근의 바라기를 이렇게 심어주시면 좋을 특징이 있어요.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강한 식물이기도 하고 습기도 좀 좋아해요. 땅이 약간 촉촉해도 굉장히 잘 자라는 식물인데 너무 건조하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뿌리가 활착이 잘 돼 있을 경우는 건조한 땅에서도 잘 버티니까 물 관리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은 식물입니다. 보통 해바라기를 키울 때 너무 커서 부담스러우셨죠? 이 겹수근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외성으로 키가 60cm 정도 크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60cm도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봄에 한번 잘라주면 키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키가 크면 부담스러워 정원의 앞쪽에 식재할 거야 라고 하시면 잘라서 내 정원의 앞쪽에 식재할 수 있게끔 키를 줄이시면 됩니다. 키를 조절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겹수근 해바라기 한번 가을에 식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겹수근 해바라기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미니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가 미니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배롱나무 하면 보통 키가 이렇게 크는 나무들만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 배롱나무는 키가 60cm 밖에 안 크는 미니종이에요. 우리 구독자님 정원이 넓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조그마하게 배롱나무를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니백일홍을 심어주시면 좋은데 꽃은 꼭 에보니 앰버를 닮은 듯한 느낌의 꽃이에요. 그래서 퍼플의 느낌 좀 더 강한데 큰 나무 밑에 심으셔도 되고 지피식물로도 굉장히 괜찮은 식물이고요. 내 정원에 식재할 때 키가 60cm 밖에 안 크니까 좀 앞쪽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롱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무조건 당연지 가지에서 꽃이 피어요. 당연지 가지에서 꽃이 피는데 꽃대를 잘라주면 이렇게 새로 꽃대가 올라와요. 지금 꽃이 피는데 배롱나무 치고 좀 늦게 핀 거잖아요. 그런데 전지 시기를 좀 늦게 해주시면 꽃이 늦게 핀답니다. 그래서 지금 피면 백일홍이 100일 동안 피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으시면 가을에 설이 내릴 때까지 계속 꽃을 볼 수가 있어서 미니 백일홍을 식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식 방법은 삽목이 잘 되니까 삽목을 통해서 마음껏 번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정원에서 정말 아름다운 미니 백일홍을 마음껏 관람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미니 백일홍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거북머리꽃입니다. 여기 보시면 꽃대가 이렇게 피어나고 있죠. 거북머리꽃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흔치 않는 꽃이에요. 거북머리꽃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지금부터 피어서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이 계속 피어요. 여기 보시면 꽃이 이렇게 피고 있고 옆에서 보면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새순들에서도 꽃이 피는 예쁜 식물이에요. 거북이 같은 경우는 십장생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도 있고 두 마리의 거북이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듯한 형국이거든요. 이렇게 보라색의 꽃이 핀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키는 60에서 90cm 정도 커요. 그런데 키가 너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키 크면 난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봄에 전지를 해주세요. 5월에 한번 전지를 해주시고 6월 달에 한번 전지를 해주시면 키를 많이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 대신에 가지수가 많이 벌어져요. 여기 보시면 전지한 흔적이 있죠. 전지를 했더니 옆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왔잖아요. 키를 낮추면서 두 가지를 벌렸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전지를 했다라고 하면 또 가지가 더 벌어져서 키는 낮추면서 꽃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5월 말 전에는 전지를 해주셔도 되니까 마음껏 5월 말 전에는 전지를 해서 가지수를 많이 늘리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럼 훨씬 더 풍성한 꽃을 볼 수 있고요. 번식 방법으로는 삽목을 하시면 아주 좋아요. 개체수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삽목을 하셔도 되고 포기 나누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포기가 가득 찼을 때 그때 해주시면 좋습니다. 삽목을 통해서 번식이 되니까 아쉬움은 조금 달래주세요.
거북머리 꽃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겹 에키네시아입니다. 겹 에키네시아는 6가지 종류를 준비했거든요.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겹 에키네시아가 정말 아름답게 피기를 바라는데요. 이 겹 에키네시아 특징이 있죠. 원산지가 북미다 보니까 월동력이 너무 강해요. 영하 30도 이상의 월동력을 가지고 있고 여름 꽃이다 보니까 여름에도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햇볕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한 식물이죠.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겹 에키네시아를 심어주시면 여름에도 좋고 겨울도 잘 나니까 좋은 그런 꽃이랍니다. 근데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는 키가 이렇게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요. 근데 키를 작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고 물어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름꽃들이 키가 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래도 땅에서 복사열이라는 게 올라오잖아요. 지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복사열을 덜 받기 때문에 꽃이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꽃들이 기본적으로 키가 크지만 나는 큰 것보다 작게 키우면서 다양한 꽃들을 풍부하게 꽃을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키네시아가 올라올 때 5월 달에 한번 전지를 해주세요. 그러면 키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겠죠. 그리고 또 7월 달에 한번 더 전지를 해주시면 키를 더 낮출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개화 시기는 조금 늦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훨씬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난 존재감 있게 키를 키울 거야 라고 하시면 전지 없이 그냥 키워주셔도 이쁜 꽃이에요. 키를 조절할 수 있는 꽃이고요. 키를 만약에 키웠다라고 하시면 내 정원에서 약간 뒤쪽에 식재해 주시고 키를 작게 했다고 하시면 내 정원의 앞쪽에 식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키네시아는 씨앗으로 번식 잘 되잖아 라고 하시는데 겹 에키네시아는 씨앗으로 번식하면 안 됩니다. 씨앗으로 번식하면 다시 혹꽃이 나와요. 꼭 삽목이나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하셔야 되는데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많이들 번식을 하세요. 포기 나누기 시기는 3월달이 좋고 삽목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하시면 좋은데 삽목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에키네시아는 번식 방법으로는 포기 나누기를 추천드립니다. 겹 에키네시아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하늘바라기입니다. 하늘바라기 이름이 생소한데 어떤 꽃이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늘바라기 같은 경우는 개화 기간이 거의 120일이 될 정도로 굉장히 긴 꽃 중에 하나예요. 보통 헬리옵시스라고 하는데 헬리옵시스과들이 굉장히 개화 기간이 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늘바라기 3종, 블리딩 하트, 버닝 하트, 프리마 발레리나 이렇게 3가지를 준비했거든요. 3가지를 준비했는데 꽃의 형태들이 조금씩 달라요. 버닝 하트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이 이루어지죠. 빨간색과 노란색의 그라데이션이 보이고 블리딩 하트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강해서 빨갛게 피다가 점점점 이렇게 질 때 되면 노란색이 된답니다. 프리마 발레리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노란색 입혀서 아름답게 피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늘바라기 3종 같은 경우는 키가 보통 60에서 90cm 커요. 그래서 여름꽃들은 보통 키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5월 달에 전지를 해주면 가지수를 많이 받으면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꽃의 수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키를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계속 놔두시면 60cm에서 90cm까지 크니까 내 정원의 약간 뒤쪽에 식재하셔도 괜찮죠. 그런데 앞쪽에 식재하시면 5월, 6월 달 전지를 해주시고 7월 이후는 전지하지 마시고 꽃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바라기는 삽목을 통해서 번식됩니다. 그리고 여름꽃들의 특징이 여름에 강하죠. 근데 월동은 영하 39도까지 되는 하늘바라기 3종 세트였습니다. 월동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꽃도라지입니다. 이거 그냥 도라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꽃도라지 같은 경우는 일단 키가 작게 피어요. 도라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키가 크게 피잖아요. 근데 꽃도라지는 키가 작게 피면서 연속 개화성이 굉장히 강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는 식물이죠.
이게 봄에 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 지금 또 가을에 또 꽃을 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꽃이 진 다음에 잘라주면 또 꽃이 피니까 꽃의 사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봄에도 볼 수 있고 가을에도 볼 수 있는 꽃이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심어주시면 아름답게 봄과 가을을 장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은 퍼플인데 블루 느낌이 굉장히 강한 색과 하얀색 두 가지가 있어요. 꽃도라지는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시면 됩니다. 삽목을 통해서 개체수도 늘려가는 꽃이 되면 좋아요. 그리고 꽃도라지도 도라지라 먹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식용 도라지에 비해서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식용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관상 가치가 있는 식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도라지였습니다. 나무랑 야생화에서 여러분의 가을 정원을 아름답게 해주는 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다른 꽃들, 하마보우황금, 맹문동, 고려담쟁이, 황금담쟁이, 황금용뻐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보이시는 나무랑 야생화 첫 번째 영상을 눌러서 시청해주세요. 함께 가보시죠. 감사합니다.